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가 2주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다음 영상이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저의 생각을 나름 표현하고 좋을 것 같아서 저의 개인 채널로 저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의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4.3 연설에서 말했듯이 그때 이야기한 게 먼저 꿈꾼 자들과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우파 채널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도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왜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 단계를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 사회주의와 자유진영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이란 세계에 어쩌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선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이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이 떼어있지 못하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님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잡고 자유진영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못 살죠.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할 수 있는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욕하고, 그리고 그분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그분을 욕하게끔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깨어나야죠. 이제 공산당이 실패한 쓰레기 체제라는 거는 이미 북한이나 중국을 봐서 알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공산당의 준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건국 이전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으로 이끌어주신 이후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깜깜해졌죠. 이렇게 공산당이 준동한 상황에서 되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위험이 닥쳐왔죠. 네, 그 위험의 요소가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우리 자유진영에 크나큰 위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바로 옆에 있죠. 이 중국 공산당이 자유진영의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에도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건 심증이 아니라 증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증거가 있는 이런 많이 나왔죠. 민경욱 의원님이 쌓아주신 덕분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요. 그것이 눈으로 다 직접 확인도 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기회가 모두 중국제죠.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험을 들려고 노력을 했죠. 나중을 대비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선관위도 부정선거에 개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의혹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선관위도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자유진영에서는 많이 크게 처벌받아 봐야 죽지는 않죠. 근데 공산당 치하에서는 만약에 선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죽습니다. 아니면 아마 대부분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꿈도 못 꾸죠. 약간 이야기가 앞으로 샜는데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국민 참여 투표권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자유진영의 투표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이버전을 감행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만큼 편한 곳이 없죠. 일단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 자유진영에
가장 큰 장점이다, 아마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어버린 게 중국 공산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아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면서 실망감이 점점 증폭되고, 그것이 더 증폭이 되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애착이라는 건 없습니다. 애초부터 당 내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죠. 근데 국민참여 투표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죠. 우리 국민들은 국민참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것이 국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표현한다고를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참여 투표라고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가 3,000명이면 3,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0,000명이면 30,0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요 사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선관위라는 조직이 부정선거 의혹에 쌓여 있는데요. 선관위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이번 선거에서 잘 봤죠. 세 가지를 못 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능함인가요? 그걸 못 쓰게끔 이렇게 선관위가 지금 편향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 참여 투표권을 2,000명에서 10,000명으로 한정 지으면 그 안에서 조작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 데이터 표본을 뽑기 위해서 10,000명에게 일단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내에서 선관위가 뽑아서 조작을 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미리 해 둔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국민참여 투표를 시켰을 때 55대 45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다 들키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지는 것처럼 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준동한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투표는 많은 치명타를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당이 원치 않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게끔 국민 참여 투표권이 지금 이용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당에서의 투표권은 그 정당에서 당원인 사람만이, 그 사람들만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개입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데이터를 뽑아다가 이 사람들을 투표를 시키게 되면은 선관위가 이 국민 참여 투표권이 높을수록 선관위가 관여를 해서 그 정당을 원치 않는 사람을 뽑아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죠. 그것이 국민 참여 투표권이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 힘으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민 참여 투표권은 없어지고 이 정당에서는 해야 될 게 국민들이 이 정당에 다 가입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게끔 정당 안에서만 투표를 하셔야지 이런 이준석 것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유승민, 김종인, 이준석으로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은 없기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피해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를 빨리 쫓아내야지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으로 입을 앞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선 주자들이 이준석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모습이나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한텐 더 큰 아픔이다. 이런 거는 피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국민 참여 투표권은 없애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국을 보듯이 미국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활동을 하지만 대표를 뽑아가지고 투표를 하죠. 국민표권이 의도는 좋은데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국민 참여 투표권을 없앨 수가 없다면 이 국민 참여 투표권을 그냥 없애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앨 수 없다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개입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나를 더 많이 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 참여 투표권을 그래서 늘려서, 그거는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샘플로만 3만 명, 1000명 아니면 몇백 명, 뭐 이렇게 10만 명 이렇게 샘플로 채출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국민 참여 투표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이준석이 선관위를 고집하는 이유가 당 내의 여론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유승민의 대통령 후보로 아무도 지지를 안 해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개입을 해서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아작을 낼 수가 있죠. 그것이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샘플만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그 정당을 아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처럼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애착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싸울 마음도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죠. 그건 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참여 투표권, 이거는 무조건 써야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선관위만 자신의 사람으로만 넣어놓는다면 얼마든지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투표권은 없어져야지 국민의힘의 정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빨리 안철수 의원 정당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안철수 의원 정당으로 모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2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정당으로 바꿔버리면 김일성, 김정은, 문재인,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으로부터 대선 주자들을 모두 보호하고 국민들이 멸망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번에 정권 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는 사냥감이 있을 때 그 가치를 하지, 사냥감이 없어지면 주인의 몸보신을 위해서 솥에 들어간 건 당연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이 결과는 국민 참여 표권에 악용된 사례로, 이것이 이렇게 악용이 되면 당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준석을 얼마나 빨리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대선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쫓아내면 이해했지만 그것이 힘들면 전부 안철수 의원 정당으로 대권 후보들이 유승민을 제외한,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루어집니다. 요번에 아프간에서 일어난 학살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